안녕하세요, 라자드 MD 스핑입니다. MD 세비입니다. 네, 어느덧 이제 11월 새친소 시간이 왔습니다. 2022년도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정말 세월이 무색하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벌써 12월이 눈앞에 보입니다. 11월에도 정말 재미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과연 어떤 제품들이 출시가 됐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노블 오디오의 포커스 HANC, 포커스 행크입니다. 네, 최고의 코드리스 중 하나인 이 포커스 프로가 여기에 노캔이 탑재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현실로 이뤄졌습니다. 포커스란 이름에 HNC가 붙은 형태고요. 퍼플과 블루 색상이 있고 유닛 사이즈는 좀 크지만 착용감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포커스 프로의 뒤를 잇는 정통 ANC 모델은 아니고 그보다는 한 단계 급수가 낮은 제품입니다. 팔콘 ANC가 이제 1DD 제품이면서 이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간 제품이고, 포커스 HANC는 1DD 1BA 구조의 하이브리드 제품이면서 ANC가 들어간 모델입니다. 네. 포커스 행크에는 이제 배터리 케이스에서 유닛을 좀 더 꺼내기 쉽게 유닛도 디자인되고 여러 가지 편의성을 좀 살린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운드는 상당히 신나고 바운스가 느껴지는 그런 신나는 느낌의 사운드였는데요. 이게 마냥 신나고 그냥 쿵짝쿵짝거리기만 하는 사운드가 아니라 약간 음의 여백도 즐기면서 부드러운 질감도 갖고 있는, 부드러움과 강함을 공존하고 있는 그런 사운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이 추가된 제품이라고 했는데 사실 노이즈 캔슬링 강도보다는 사운드의 조화에 초점을 맞춰서 강도가 약하다는 점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쿠스튠 HS1750CU 그리고 HS1790Ti입니다. 네, 어쿠스튠의 신제품 2종 이어폰이고요. 이 메카닉하면서도 세련된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간 검정색 계열의 1750 그리고 진한 회색 계열의 1790이고요. 무게가 좀 나가서 저는 착용감은 약간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생긴 대로 논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1750 같은 경우에는 약간 블랙 비주얼이고 사운드도 약간 처음에 묵직한 느낌이 좀 더 도드라지는 그런 느낌의 사운드였고, 1790은 이제 하우징이 티타늄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좀 더 중고음 쪽 그리고 깔끔한 저역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진 튜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1790 쪽에서 좀 더 묵직하고 안정적인 저역 사운드가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좀 더 소리를 음미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은 라이미어스의 애니마입니다. 라이미어스의 뉴 플래그십 모델이고요. 이 화려한 디자인과 유닛 사이즈가 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이나믹 드라이버 하나에 BA 8개 그리고 EST 4개 제품입니다. 라이미어스 물량 공세의 집합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깔끔하면서도 밑으로 떨어지는 깊은 저음과 넓은 스테이징 그리고 기깔나는 고음, 듀만콘뎀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제 주소가 많으면 콘서트홀뎀이라는 약어인데 되게 그에 걸맞는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유려하면서도 되게 임팩트 있는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전에 푸네우마는 하이브리드 구조였거든요. 다른 브랜드보다 하이브리드 약간 진입이 좀 늦었었는데 이 제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트라이브리드 치고는 다른 브랜드 대비해서 좀 더 늦게 출시된 제품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완성도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늦게 나왔지만 늦게 나올만 하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저는 이 애니마를 들을 때 이 넓은 사운드 스테이지를 꽉꽉 채워서 들려주는 그런 게 아니라 공간에 약간 여유를 두고 들려준다? 이런 사운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은 키네라의 호더입니다. 키네라의 신제품이고요. 기존 키네라 제품과 비교하면 모양이나 소재 면에서 모두 다른 시도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약간 다르긴 한데 이 웨스톤이나 슈어 이어폰 이런 디자인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특징이 있고 이 1DD, 1BA, 1EST 드라이버 구성면에서도 약간 특이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호더라는 이름이 어둠의 신 이름인데요. 이 이름 참 잘 지었다는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어두운 음색으로 이 풍성한 중저역 사운드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어두운 음색과는 좀 다른 분위기로 이 맑고 깨끗한 고음도 가끔씩 중간중간에 들려주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제품 들으면서 약간 소프트이어스의 볼륨이라는 모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약간 올라운더 기반, 개성은 좀 줄이고 사람들이 무난하게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신나는 펀 사운드를 들려준다는 인상이었고요. 이전에 키네라 이어폰들 하면은 각자 좀 개성이 좀 부각이 돼가지고 호불호가 약간 있었던 그런 인상을 받았었던 브랜드였는데 이번 호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취향 저격하는 밀도감 있는 중저역을 특징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성보다는 대중성을 많이 포커싱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은 제나이저 모멘텀 4 와이어리스입니다. 제나이저의 최신 블루투스 헤드폰이고요. 디자인 면에서 일단 먼저 3가 크게 달라졌고, 그리고 패브릭 소재의 헤드밴드 비주얼, 여기에 머리를 감싸는 착용감 같은 부분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소니처럼 이것도 약간 올뉴 디자인 컨셉을 갖고 있는데요. 약간 디자인으로 약간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이 무난한 디자인에 대해서 예전에 정체성을 잃었다 해가지고 불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전 디자인보다 지금의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어보면은 밸런스 사운드인데도 약간 저역대 소리에 신경을 썼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밝은 음색으로 가볍고 경쾌한 사운드를 들려준다고 느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 코드리스에서 MTW3 이전과 비교하면은 좀 더 대중지향적으로 변했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헤드폰에서도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비주얼만큼이나 사운드도 약간 좀 무난해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3 때는 좀 묵직하고 파워풀한 저역을 들려줘서 약간 예전에 힙합에 되게 적합한 것 같다라는 이제 인상을 받았었는데요. 이번에는 통상적인 이제 좀 빠르고 좀 스피디한 K-팝 사운드 느낌의 저역을 들려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되게 밸런스가 잘 좋게 나온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되게 깊은 음악 감상보다 약간 라이트한 음악 감상에 좀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제나이저 BTD 600입니다. 네, 최근에 제나이저 제품 중에서 이 모멘텀 4와 함께 음향기 커뮤니티를 이 핫하게 달군 블루투스 동글인데요. 부품을 추가적으로 더하면서 이거를 감수하면서까지 aptX 어댑티브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인증도 올리고 후기도 올리고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국내에 이제 스마트폰 유저들은 보통 아이폰 아니면 갤럭시 폰을 사용하는데, 아이폰 AAC까지밖에 안 되고 갤럭시 폰은 aptX 어댑티브가 안 되거든요. 최근 블루투스 헤드폰이 어댑티브를 많이 지원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음질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이제 욕망이 있는 분들은 이 동글이를 사서 좀 음질 퍼포먼스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이 동글을 사용하면 좀 더 저음이 컴팩트해지고 중요하게 좀 더 도드라지고 고역이 좀 더 올라가는 그런 깔끔한 사운드로 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앵커의 스페이스 Q45입니다. 네, 역시 앵커의 신작 헤드폰이고요. 이 디자인 면에서 전작과 약간 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앵커의 인기 이유 중 하나가 일단 가격 대비 스펙이 좋다, 성능이 좋다, 이런 부분인데, 역시 Q45에서도 이런 부분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들어보면은 가격을 빼고 봐도 좋다고 느낄 정도로 깨끗하고 명료한 소리라고 생각했는데요. 대신 이 Q35 때처럼 기본 사운드에 약간 3D 음장을 넣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어서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전 Q35 때는 컬러가 이제 네이비와 핑크 있어가지고 약간 좀 극단적이면서도 약간 사이버틱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 Q45에서는 일단 블랙 컬러가 이제 나오면서 좀 더 무난하게 묻어날 수 있는 그런 컬러로 했고, 조만간 그 실버나 화이트 계열 쪽에 제품도 나온다고 해요. 투 컬러 체제로 가려는 것 같고요. 사운드는 뭐 이전과 마찬가지로 약간 특유의 에코 같은 게 살짝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좀 신기하면서도 좀 독특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음상이 Q35 때는 약간 가까웠는데 Q4 때는 좀 더 널찍하게 가져가면서 공간을 좀 더 느끼기 좋은 사운드 튜닝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보스의 QC45입니다. 노캔 그리고 착용감의 끝판왕 타이틀을 갖고 있는 블루투스 헤드폰인데요. 처음에는 블랙, 화이트 두 가지 컬러 옵션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미드나잇 블루라는 컬러 옵션이 또 추가가 됐는데요. 이번에 또 이 클립스 그레이라는 회색빛의 컬러가 추가가 됐습니다. 네, 다음은 소니 링크버즈 S 어스블루 색상입니다. 이 코드리스의 착용감 끝판왕이라고 저는 링크버즈 S를 부르고 싶은데요. 원래 블루, 화이트, 에크루 이렇게 색상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스블루 컬러 옵션이 추가됐고, 이 하늘색 바탕에 흰색 무늬가 더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특이한 점이 생수통을 재활용했다고 해요. 재생 플라스틱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이 제품마다 무늬 패턴이 다른 부분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즈라의 맥스 갤럭시 버즈 2 프로입니다. 이 무균 소재 이어팁으로 최근에 인기가 좋은데요. 이번에 갤럭시 버즈 2 프로 맞춤형 이어팁을 선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블루투스 이어폰의 양대 산맥이 있잖아요. 애플의 에어팟 프로 그리고 삼성의 갤럭시 버즈 2 프로,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즈라에서 이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항상 이 제품들이 나오면은 항상 신제품 이어팁을 선보이고 있더라고요. 다음은 아이코 DAC 2종, 제르다 ITM02, 그리고 매직 아크, 이어팁 3종, 컬랩사, 문, 코메시입니다.
네, 아이코 이어폰에 이어서 저희가 포터블 DAC 2종 그리고 이어팁 3종을 런칭했는데요. 모두 저렴한 가격이라서 찍먹도 가능할 정도로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이전에 아이코 이어폰들을 들어봤을 때 약간 울림과 묵직한 저역, 굵은 음선 같은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이번 꼬다리 2종도 비슷한 사운드 시그니처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매직 아크는 간편한 꼬다리고 제르다 ITM02는 좀 더 그거보다 부피가 있어가지고 음의 스케일이 살짝 업그레이드 된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뭐 전체적인 사운드의 궤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코에서 이번에 새로 선보인 이어팁 3종은 모두 폼팁인데요. 폼팁은 실리콘 팁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제품 출시가 안 되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제가 기억나는 건 이제 컴플라이 폼팁밖에 없거든요. 이번에 아이코가 폼팁 3종을 새로 선보였고요. 모양도 가지각색이고 가격도 각자 다 다르거든요. 이게 또 사운드 특징이 여러 가지가 또 다르다고 하니까 매장에 오셔서 한번 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펙트 오디오의 가이아입니다. 네,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특별한 음악 경험을 위해서 이 이펙트 오디오와 엘리션 어쿠스틱 랩스가 협업해서 만든 이어폰이고요. 대지의 여신 가이아를 컨셉으로 이 여성 보컬에 초점을 맞춰서 제작했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인 가이아 여신처럼 물, 공기, 불, 땅, 이 자연의 4가지 요소를 조합하고 변화시켜서 이 사운드를 완성했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컨셉장인 이펙트 오디오가 아닌가 싶은데요. 카이아는 1DD, 4BA 구성으로 구조만 보면 약간 독특한 것은 없는데 이어폰을 보면은 덕트가 2군데가 뚫려 있습니다. 보통 한 군데 뚫려 있는데 이게 안에서 어쿠스틱적인 부분을 더 살려가지고 더욱 넓은 공간감과 맑은 고역 이런 걸 선보이고 있습니다. 유닛 디자인부터 케이블까지 약간 되게 통일감이 있고 되게 빼어나게 뽑아내가지고 상당히 구매 의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디자인 면에서 엄청나게 극찬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아스테니크런 플래그십 DAP SP3000입니다. 네, DAP 끝판왕 중 끝판왕이 출시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DAP 세계 최초 904에 스테인리스 스틸을 적용했고 이 디지털과 아날로그 신호 처리를 완전히 분리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DAP에서 세계 최초로 적용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퀄컴 스냅드래곤 6125 CPU 탑재 등 이 기술을 쏟아부은 DAP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P3000을 들어보니까 스테이징이 확실히 넓어지고 부드러워지고 고급스러워지고 진짜 이전에 있던 SP1000이나 SP1000도 좋긴 했는데 약간 포터블 DAP에서 나오는 사운드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SP3000은 약간 진짜 거치형 기기에 물려드는 약간 묵직한 진짜 뭐 고급형 세단의 그런 여러 가지 느낌 같은 것들이 있는데 SP3000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네, 사운드에 대해서 극찬을 해주셨는데 디자인을 봤을 때도 삐까번쩍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명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좀 지문이 좀 잘 묻어가지고 만질 때마다 좀 안경닦이처럼 좀 닦아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아끼고 또 아껴줘야 됩니다. 네. 다음은 아스테렌컨의 오디세이입니다. 네, 아스테렌컨과 엠파이어 이어스의 콜라보 이어폰이고요. 엠파이어의 이어폰, 오딘 그리고 레전드 에보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끝판왕급 드라이버 구성과 제품 설계를 보여줍니다. 네, 2개의 DD, 5개의 BA, 2개의 EST 그리고 1개의 골전도 드라이버 총 10개 드라이버를 적용했습니다. 이 제품은 아쉽게도 처음기가 시에라자드에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저희도 못 들어봤는데요. 구조만 보면은 오딘에서 EST 2개를 덜어내서 좀 고역을 깎아내고 레전드 에보에서 있었던 그 골전도 드라이버를 들어 넣어가지고 좀 더 울림과 저음력 확장 이런 걸 가졌을 것 같은 그런 사운드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캠프파이어의 트라이펙타입니다. 네, 실제로 이 트라이펙타를 들어본 분들은 이 엄청나게 극찬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물량이 없어서 마치 희귀한 전설 포켓몬을 보는 것 같았는데 이름처럼 이 삼각형 구조 그리고 삼각 편대 느낌의 다이나믹 드라이버 이런 부분들이 특징입니다. 이 사진보다 실물을 봤을 때 실제로 엄청나게 멋있더라고요. 3개의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사용된 제품이고요. 뭐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특유의 디자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이름이 이제 트라이펙타 3개를 의미하는데 전 세계 333개가 제작됐다고 합니다. 이걸 전 세계에 이제 나눠 가졌는데 우리나라엔 10개가 배정됐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 이제 다 팔린 걸로 알고 있고 333개로 끝내기 너무 아깝다는 주변에 이제 얘기가 많아가지고 각 나라별로 이제 쉘의 색상을 좀 또 다르게 해가지고 코리아 버전으로 또 선보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버전이 이제 오리지널은 이제 클리어 버전이고 한국 버전은 이제 검은색 클리어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청음기도 잘 없고 다 물량이 소진됐기 때문에 들어보신 분들이 적을 것 같아서 좀 궁금했을 것 같은데 코리안 에디션이 나오면은 아마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더 들어보고 좋은 또 평가를 내려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상 11월 새 친소 모두 이제 소개를 해봤고요. 이제 다음 달이면 벌써 12월 마지막이네요. 다음에 또 새로운 12월 새 친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